안녕하세요. 빰빠라먹도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 시작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건 무슨 개소리야? 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용성, 마성광,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값이 불기둥 혹은 엄청난 상승세로 앞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워딩이 거의 전반적인 이 진실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착시 현상. 특별히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이런 착시 현상으로 도배가 돼 있다. 도배지 잘 발라놓은 곳 살짝 뜯어보면 그 밑에 몇 년간 묵은 도배지들이 살짝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래들은 지금 신고가, 최고가,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마용성, 마성광 드문드문 나오는 최고가, 신고가 상점의 고가 아파트들 그 시야에 가려져 있어서 정확한 시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엇이라는 분이 책을 펴내가지고 5,050개 아파트 실거래가의 어떤 불편한 진실들을 이렇게 드러낸 그런 어떤 이 팩트들을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반등 B 파동이 멈추고 대세 하락 C 파동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 아주 크다. 이게 그냥 단순한 아파트 시장에서의 궤적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자본의 엄청난 이 전이 현상,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양상들이 연말 지나가면서 굉장한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선순환되는 자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두 번째,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속도도 엄청나게 풀악셀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 아니라 다시 국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능순이 될 것이다 라고 증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 자체도 굉장히 아파트 시장 자체의 가격을 상당한 어떤 변동성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불안정성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워낙에 미국이 정말 한국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500조 가까운 돈을 쏴줘 버리면 IMF 바로 빵 터져버리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현금 계좌 쌓아주겠다고 그렇게 사인을 했는데 일본도 지금 미적미적 거려요. 그러니까 한국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든 버텨가고 있는 한국을 보니까 우리도 좀 저렇게 할 걸 그랬네 라는 어떤 후회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총리가 또 새롭게 선출이 됐는데 아마도 이런 관세 협상이 다시 일본 쪽에서 재진행이 된다면 지금 버티고 있는 한국 입장도 상당히 어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중기적, 장기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수출이 굉장히 꼬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변동성, 환율이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죠. 두 개가 이제 묶인 건데, 요렇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어떤 이 자생적 이 생태계 이외에 또 다른 생태계, 그러니까 공룡 멸망 시대처럼 갑작스럽게 혜성이 지구에 박치기를 하면서 완전히 공룡이 아작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장단지라 불리는 서울의 20억, 30억, 심지어 100억 하는 아파트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랜드 슈퍼 사이클 보시면 요게 결국은 어느 정도 박자를 맞춰가면서 올랐던 상점들이 이제 거의 시치프스의 신화에서 돌을 굴려 올린 정점에서 조금 내려와서 횡보를 걷다가 다시 요 라인처럼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렸던 임펄시브 웨이브, 그러니까 이 충격파가 계속적으로 집값을 밀어올렸는데 이제 커렉티브 웨이브에서 조정장이 올 가능성, 그것도 급격하게 올 가능성 많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국외 사정, 대외적 변수가 너무나도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장의
파형은 굉장히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엘리엇의 주장인데 굉장히 좀 타당성이 있고 2025년 이제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로 가는 시점에 충분히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아파트값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데 이거 엉뚱한 소리 아니냐고 자꾸 뭐 당신 폭락론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폭락론자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시장을 예측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죠. 지금 정부가 왜 세무조사 전수검증을 해가지고 국세청까지 나서면서 지금 30억 이상의 아파트를 털고 있을까? 물음표가 찍히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반증이에요. 단기적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다 그냥 와장창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요런 미성년 손주에게 뭐 부동산 5년간 1조 5천억 정도를 밀어줬다는 얘기야. 이거 증여를 그냥 탈세가 있었는지 뭐 합법적이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이 계속해서 세습돼 버리니까 그냥 부자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아둥바둥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는 양극화가 뚜렷하게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세대 생략 증여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증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부모가 살아계셔. 근데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대 생략 증여라는 걸 들이대가지고 증여를 해버리니까 지금 보세요. 뭐 167억, 103억, 90억 어마무시한 이 아파트 가격들 증여 통해서 세대 생략 증여 해버리면 별로 세금 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까지 지금 난리를 쳐가면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대세 상승의 어떤 엄청난 불기둥이 뭐 얼굴을 화끈거리게 할 만큼 서울 집값이 뭐 굉장한 불장이라고 하지만 압구정동 강남 쪽 아파트 시세를 보시면 떨어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C형 파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기저에서. 그러니까 착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어이 큰일 났네. 아파트 값 올라가면 난 이거 뭐 손에 닿지도 못할 이제 아파트 값으로 올라갈 텐데 포모 현상 때문에 너도 나도 사자라는 매수세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서초구도 보십시오. 선수들만 모여있는 곳도 다 팔고 빠져나가잖아. 그죠? 실거래와 공식 지표는 뭔가 굉장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송파구 7억 1천만 원, 6억 3천, 5억 4천. 그죠? 9월달 거래, 8월달 거래 뭐 아주 뭐 먼 이 타임라인을 가진 거래도 아니야. 근사치에 가까운 거래들 아닙니까? 실거래상에서의 이런 이 부분들 굉장히 공식 지표와는 다른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용인, 고양, 성남, 화성 9억 8천, 7억 8천, 7억 1천만 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공식 지표와는 다른 뭔가가 지금 이 시장의 기저에서는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값 자체가 이제 그 지지 기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와장창 무너질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모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증여세 탈루해가지고 초고가 아파트 그냥 잡으려고 선수도 이게 욕심도 많이 안 부려요. 옛날 같으면 집을 뭐 한 200채, 3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똘똘한 한 채 잡게 선수들도 이미 압니다.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조정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강남 집값, 초고가 아파트 꽂아 넣는 거죠. 뭐 20대 취준생이 30억 초과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무조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포구 뭐 28억, 28억. 예, 이런 거래들 이제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고 고액 자산과 부친의 부동산도 뭐 주식 매각 자금으로 현금 증여해가지고 증여세 탈루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하고 예, 이런 식으로 뭐 성동구 보십시오. 갤러리아 폴에 88억, 아크로서울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이 이게 그냥 빌딩 값이지 아파트 값입니까? 80억, 100억 해버리니까 그냥 뭐 어떻게 쓰든 편법을 써서라도 깃발 꽂으려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가장매매까지 하는데 저가주택으로 이제 특수관계 법인에게 탁 팔았다가 다시 이제 재취득하고 2주택자라면 조금 낮은 걸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이 양도 차익이 큰 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한 푼도 안 내거든요.
빵원이야. 1주택자가 비과세 받아버리면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수법으로 지금 세금을 피하려고 하니까 국세청에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전수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격 띄우기도 뭐 425건을 지금 들여다본다는, 갈수록 이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상반기 계약 해제가 뭐 1000건에 가까웠다고 했는데 상반기만 따글따글 모아보니까 4240건. 전년 대비 3배 내렸어.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뭐 B동, B파, 뭐 C파 얘기하면서 요런 부정적인 이 지금 시장을 왜곡하는 거래들이 그냥 벽지 발라놓은 것처럼 기존에 깔려있는 벽지 위에다가 딱 깜짝같이 그냥 새롭게 발라버리니까 실질적인 실거래가상의 하락이 안 보이는 거야. 최고가만 보이고. 그죠? 요게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가격 띄우기, 그죠? 고가에 신고한 뒤에 최초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가장매매, 좀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래 4240건, 어마무시하죠. 요게 다 지금까지 비파로 보였던 아파트 상승의 견인력을 좌우했다. 그렇다면 이 베일이 어떻게 벗겨지느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환율, 두 번째 관세, 세 번째 수출, 네 번째 개인의 자본 이동. 이런 어떤 경로를 거치면서 확실한 C파 조정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지금 헬리오시티도 지금 62% 허위 매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 이상, 뭐 반토막이에요, 매물이. 단속 5개월 만에 뭐 효과가 뚜렷했다고 하는데, 요거 지금 거래가 체결된 거, 그러니까 30억 이상의 거래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매물이 그냥 싹 빠진 것만 말고 실제로 거래된 거래 건수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뭐 집 사자 뭐 그냥 불길 속을 뛰어드는 것처럼 뭐 허겁지겁 불장 속으로 뛰어들기, 잘못 들어가면 타 죽습니다. 큰일 나요. 2025년 연말은 정말 2차 폭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단편적인 면이지만 포모, 그러니까 이 빨리 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이 이제 뭐 매매 현장에서는 너무 고점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경매로 이제 몰리는 거예요. 그죠? 요게 딱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량이 확 줄어버리고,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상하다,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 당연하지. 사람들이 살 능력이 안 돼. 근데 그 중에 현금 부자들, 작전 세력들, 그리고 뭐 증여, 편법, 탈루를 통해서 자식한테 뭐 세금 별로 안 물리고 물려주려고 했던 특수관계인들의 거래들, 요런 게 지금 최고가를 찍어가지고 서울 요지에서 깃발을 딱딱 꽂으니까 그 깃발들이 다 그냥 뭐 대세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듯한 그런 어떤 지금 착시 현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뭐 100% 넘어간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사실적으로는 뭐 경매시 조금 더 단가가 낮은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뭐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란 얘기예요.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10월 달은 쪼그라들었는데요. 61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기니까 그런 영향도 받는다 하지만, 아니 뭐 연휴가 있다고 사람들이 뭐 집 살려고 하는데 집 안 사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초고가 주택이 만든 아파트값 착시 현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두가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지금 뭐 불장의 어떤 불구덩이 속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고가 거래의 영향이 크다. AI 분석이 굉장히 더 언론에서 말하는 어떤 팩트보다 더 정확합니다. 얘는 데이터를 딱 수집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논리를 피기 때문에, 대출 규제 매수세 위축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평균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착시 현상 발생하고 있고, 또 시장 하락세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또 착시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왜곡 현상이 지금
서울 아파트, 그것도 강남, 마용성, 마성광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혹하면 안 돼요. 지금 뭐 9월 22일 우성 7차 광진구 가장 지금 집값 뜨거운 동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17억 고가 찍었는데 12억에 거래가 됐어. 그것도 저층도 아니야. 22층인데. 그죠?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롯데 우성 13억 고가 찍었는데 노원구는 3억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이거 비강남권이고 좀 서울 외곽지대이기 때문에 1층이라는 또 핸디캡은 있지만 아무튼 센트러스 역시도 성동구인데 여기 18억 고가 찍었는데 11억 찍었습니다. 9월 30일 거래입니다. 손에 닿는 거래죠. 12층 그만큼 딜레이가 없는 거래야. 7억 하락했어. 신공덕 레미안 3차 마포구 아파트죠. 17억 고가 찍었는데 10억이야. 13층이야. 7억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거를.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강동구에 위치해 있죠. 20억 찍었는데 14억 6억 빠졌어. 10층이야. 저층 아닙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실거래가 상에서의 어떤 거래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착시 현상으로 그냥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죠. 그냥 전철 탈까 말까 그냥 사람들 꽉 찼는데 옛날에 푸시맨이라고 있었잖아. 그냥 등 뒤에서 막 사람들 탈 수 있도록 꽉꽉 채워서 가는, 밀어가지고 태워서 가는 그런 어떤 풍속도가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 지금 시장 거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세들을 등을 떠밀어. 이런 식으로. 너 지금 못하면 죽어. 너 지금 못 사면 그냥 영원히 못 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포 심리를 조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제 수지는 이번에 경상수지가 9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비스 수지는 적자입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흑자지만 이전소득 수지는 적자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뭔가 경제 체질 자체가 좀 약간씩 약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이 어느 정도 지금 하향화를 확실하게 지금 긋기 시작했고, 통관 기준 뭐 수출이 보시면 뭐 수출이 1.2%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와 앞으로 자동차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난망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 일단 지역별로 보시면 미국과 유럽 등으로의 수출 감소가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출 자체가 1.2% 증가했지만 이 가장 미국과 EU가 우리 수출 파이에서는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3개월 만에 수출 감소, 유가락의 수입 더 큰 폭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수입도 지금 4.1% 감소 추세.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꺾일 가능성이 많다. 경제 성장률 꺾이면 어떻게 해요? 개인 소득 여력이 줄고, 지금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 줄고 있는데 더 줄 가능성 많고, 그냥 밑에 쫙 깔려 있는 게 부동산 시장 한 발짝만 움직이면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그냥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B파가 쭉 밀어 올렸던 이 궤적이 이제 C파 형태로 2차 폭락이 2025년 연말에 시작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착시 현상 지속될 수 있을까? 별로 못 갈 겁니다. 정확한 베일을 벗고 그 팩트를 고스란히 드러내게 될 거예요. 2025년 다시 2차 하락이라는 엄청난 가격 대조정기를 겪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법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